스케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시간 대비 수익이 굉장히 높다. 독립적인 근무환경, 바로 눈에 보이는 수익. 여행을 하면서 그럴 수 있다. 차종 경험, 운전 실력이 늘다. 강상이 굉장하지는 않지만 미미한 도움이 된다. 감정적으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훔쳐볼 수 있다. 금주에 도움이 된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말만 지금 벌써 세 번째 했습니다. 네. 우리 테스트를 좀 하느라고 진짜 오랜만이죠? 일단은 여기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영상 찍는 공간이 앞으로는 뭐 이 영상을 자주 찍게 되진 않겠지만 이제 여기서 영상 작업도 하고 혹시 이런 촬영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하려고 아예 좀 집의 어떤 구조를 좀 바꿨어요. 원래 이 방이 친구들 오면 자는 게스트룸처럼 있었는데 제가 술 마실 때는 와서 자주 집에서 자고 제가 여기를 그 사람들 위해서 이제 제가 술 심지어 고깃감을 가지고 여기가 너무 이제 방치가 되어 있어서 안 되겠다. 저기는 온전히 침실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제 나름대로의 작업실로 하려고 역시나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이 많죠. 항상 말이 많고 여기 이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저 건너편에는 이제 오늘 이런저런 제 컨텐츠를 도와줄 호연 선배가 뒤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킨 이유는 오늘 대리운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자, 자, 그러니까 대리운전이라는 알바가 얼마나 괜찮은 부업인지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가장 중요한 제 생각에는 이게 넘버원인데 그 넘버원이 뭐냐면 언제든지 내 스케줄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 다른 거는 어쨌든 저도 뭐 다양한 알바를 해봤지만 다른 일은 어쨌든 스케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고정적인 알바를 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아. 그렇잖아. 오디션이 언제 잡힐지 모르고 또는 오디션이 잡혔지만 그게 언제 오디션이 잡혔다고 해도 계속 스케줄이 바뀌잖아. 촬영도 마찬가지야. 막상 촬영날 다가오고 왔는데 촬영날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 아무튼 뭐 배우 일을 하다 보면 스케줄이 바뀔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대리운전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게 정말 가장 큰 메리트지. 이 하나의 이유만 있어도 내가 대리운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해. 근데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대비 수익이 높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8시부터 한 1시 전후, 그러니까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래도 하루 평균 한 15만 원 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시간당 평균적으로 3만 원 벌이를 하는데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약간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24살 때 그 유럽 여행을 가려고 저기 처음으로 이제 대리 탁송 알바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시간당 한 3만 원 벌이는 한다. 근데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대리가. 어떤 날은 뭐 제가 15만 원 기준으로 받지만 어떤 날은 좀 콜이 좀 엉키고 좀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12만 원 이렇게 벌 때도 있어. 근데 또 어떤 날은 좀 잘 돼가지고 한 18만 원, 막 20만 원 이렇게 벌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졌을 때,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평균으로 보면은 하루에 한 15만 원 벌이 정도를 한다. 이게 너무 큰 메리트지. 솔직히 요새 어디 가가지고. 아니, 잘 생각해보면은 그 최저시급에 툭 까놓고 말이 8시간이지. 뭐, 준비해서 출퇴근 시간, 그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하루에 10시간에서 11시간을 내가 그 알바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리는 출근 시간 포함해서 내가 집에 나서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가 8시부터 뭐 1시인데, 이러면 진짜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그럼 2배가 차이가 났을 때 돈을 똑같이 버냐? 그것도 아니야. 그럼 2배 차이가 나지만 내가 그거보다 못 버냐? 그것도 아니야. 오히려 2배 차이를 했지만 사실 더 많이 벌어. 이 두 개만 해도 너무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일을 나 혼자 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서비스업이니까 고객이 물론 계속 바뀌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클라이언트지. 이 고객이 계속 바뀌면서 내가 서비스업으로서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 하지만 내 선임 근무자가 있거나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게 없어. 온전히 내 선택에 의해서 나의 실력, 운 혹은 뭐 나의 센스 이런 것만을 믿고 그냥 하는 거야. 일이 잘 안 되면 그것도 내 탓이고 일이 잘 되면 그것도 내 탓인 거야.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너무 있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면 좋지.
그냥 뭐 굳이 뭐 사람들이랑 맞춰가면서 막 사회적인 교류를 막 해가면서 눈치도 봐가면서 아, 예, 형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아무튼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치를 안 보고 일할 수 있다. 그냥 마이 웨이. 그냥 만약에 내 성격이 별로 상대방이랑 별로 이렇게 친밀감 있게 얘기하지 않고 내 할 일만 하는 게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진짜 나이스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이유가 또 바로 들어가지. 바로 들어가는 게 뭐야? 요새는 어찌됐건 이어폰이 기능들이 다 좋다고.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도 되지만 반대로 주변 소리를 들으면서 뭐 이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항상 켜놓고 운행을 해요. 이어폰을 꽂고 그 주변 소리 듣게 해놓으면은 그게 뭐 굳이 따지면 보청기 모드인 거지. 그래서 뭐 다 알겠지만 이걸 꽂으면은 주변 음이 다 들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소리를 작게 틀어놓으면 그게 음악이 됐던 뭐 라디오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뭐 우리가 차에서도 라디오를 듣잖아. 그냥 그 정도인 거지. 막 갇혀있는 느낌이 안 들고. 그래서 음악 일하면서 편하게 진짜 누구 눈치 안 보고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이라면 정말 좋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왜냐면은 상황이 매번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뒤에 손님이 뭐 말을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땐 잠깐 끄면 되고. 그 차 주인이 뭐 음악을 좀 크게 튼다던가. 이러면 나는 그걸 들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면 뭐 그걸 들으면 되는 거고 그냥 조용히 갈 때는 그런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듣지. 인문학 강의도 듣고 요새는 그 유시민 선생님의 그 갈릴레오 뭐 이 채널이 있어. 아무튼 요새는 안 올라오는데 그 옛날에 다 찍어놓은 게 있어서 요새는 막 그거를 이제 그냥 틀어놓으면은 이제 그분들 나와서 그 책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런 거 들으면서 그러다 보면은 아무 막 장거리를 가. 1시간을 가. 이 사람은 자. 난 혼자 너무 편하게 운전해. 그러면서 나는 내가 듣고 들으면서 뭐 운전하면은 뭐 그것도 너무 좋지. 그것도 너무 좋고. 자, 다섯 번째.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든단 말이지. 진짜 이 대한민국, 물론 이 서울 수도권이지만 정말 다양한 데를 많이 가. 참 세상에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낯선 곳에 가고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좋아. 그러니까 난 여행하는 기분이 드는 거지. 지루할 틈이 없네 또. 이게 일이 지루할 틈이 없어. 일단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남의 차를 내가 운전하는 거고 뒤에서 손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연히 운전을 긴장하면서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졸음운전을 하게 될 수도 없어, 사실. 택시 기사라던가 화물하시는 분들은 계속 앉아 있으니까 졸음운전 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뭐 길어봐야 진짜 1시간 운행하는 거고 또 내리면 새로운 코를 잡아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잠깐 탔는데 30분에서 1시간 가는 동안 운전에 집중도 해야 되지. 내 차가 아니니까 조금 더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음악 듣고 혹은 뭐 그런 뭐 강의나 책 같은 걸 들어도 되지만 뭐 이러니까 하다 보면은 이 일에 지루함이 없어. 그러니까 익숙해질 만도 한데 익숙해질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닌 거지. 계속 새롭고 새로운 손님을 모셔야 되고 차도 다르고. 차도 다르고 길도 다 모르고 그럼 나는 계속 집중을 해야 되고 뭔가 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혼자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혼자 하는 일의 좋은 점 중에 하나지만 뭐 몽상도 하고 사색을 즐길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아무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 여행도 하고 그렇지. 자 그럼 벌써 막 얘기 벌써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또 있어. 근데 또 있어. 또 좋은 점 뭐가 있냐?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 혹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양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거지. 난 그것도 꽤 괜찮거든. 나중에 내가 차를 살 때, 나는 이런 차도 이 차도 타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 생각보다 정말 좋은 차도 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이걸 사야겠다. 나는 벤츠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그 마이바흐 그 S클래스를 타보니까 이건 그냥 진짜 그냥 비행기더라고. 그래서 이건 진짜 와, 꼭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더라도 또 안 좋은 차를 타게 돼 보기도 하니까 그 기준이 생기는 거지. 이런 차는 이런 게 안 좋구나. 이렇게 뭐 핸들을 돌 때 이 핸들이 되게 무겁고 고속 주행을 하는데 이게 핸들이 버텨주는 게 이게 좀 부족하구나. 이 차는 이렇게 밟을 때 뭔가 힘이 굉장히 있구나. 아니면 뭔가 RPM이 이만큼 올려야 그 속도에 뭐 도달을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내 나름대로 쌓인다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거를 막 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디테일하게 비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거지. 몇 개 얘기했어. 실력이 늘겠다 일단. 그렇지. 실력이. 그럴 수 있지. 길도 좀 보는 길도 그치. 시야도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치. 결국 운전이라는 건 많이 하면 느는 건데, 내가 운전을 못해서 대리운전을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리운전을 부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젠틀해, 은근히. 그러니까 내가 좀 못해. 그럼 얘기를 하면 되지.
제가 사실 뭐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천천히 안전하게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세요. 당연히 물론 난 그런 적은 없지만 대부분 그래. 운전을 내가 못하더라도 운전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 차는 운전을 안 해봐서요. 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은 제가 안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보통 웬만하면 네 그러시죠 안전하게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나이스하진 않을 수 있지만 보통은 그래 진짜 뭐 술 먹었으니까 좀 자기 차니까 그러세요 그다음에 천천히 하면 되는 거지. 차마다 작동법도 다 다르니까 긴장할 수 있어. 근데 배우는 거지. 팁도 있어. 팁도 있지. 팁도 많이 받았어. 내가 나중에 올리겠지만은 내가 다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 대리 하루에 어떻게 어디서 어디 가고 얼마 가고 막 이런 거 내가 다 적어놨거든. 그런 것도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있어. 바로 눈에 보이는 수익. 그냥 일당이야 일당. 뭐 이게 정말 노가다나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일당의 힘이 정말 크거든. 이 일을 끝내고 어느샌가 쌓여있을 보니까 이만큼 벌었네? 이게 돼. 그리고 물론 이제 요새는 카드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카카오 대리나 뭐 일반 대리 운전 전화해서 하는 경우도 법인이면은 뭐 다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일당이야. 카드는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결국에는 내 대리 프로그램에 내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곳에 바로 돈이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출금 신청을 하면 바로 내 계좌로 들어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오늘 하루 15만 원을 벌었어? 그럼 난 15만 원을 갖고 있는 거야. 내 돈인 거지. 이게 정말 큰 메리트지. 또 있어. 자, 또 하나 뭐냐. 이게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리운전은 그 사람 차를 내가 대신 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되게 익숙한 공간, 익숙한 자기 차를 내가 들어가서 운전을 하는 거라서 택시 같은 경우는 내가 낯선 차를 타는 거기 때문에 막 내 공간이 아니잖아. 근데 차 같은 경우는 다 뭔가 있다고. 사람들은 심지어 술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자기 사는 얘기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 이 사람 바람 피고 있는 거야. 바람 피고 있는지만 굳이 나한테 그걸 숨길 것도 없지 이 사람은. 이 차량 내비에 보면은 그 전화가 누구 언제 뜨잖아? 그러면은 약간 회사 이름으로 돼 있어. 뭐였더라? 무슨 우진테크 뭐뭐뭐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랑 하는 대화가 세컨이랑 하는 대화지. 그럼 그런 거는 내가 잠깐 이제 음악을 딱 끄고 무슨 얘기를 하나 진짜 들어.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말투,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막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두 명이 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듣는 재미도 되게 쏠쏠하고. 자, 또 있어. 몇 개야? 정말 많아. 오늘 이제 10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생각보다 체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왜냐면은 이게 진짜로 많은 일들이 그렇지만 정말 대리도 정말 시간이 돈이야. 물론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정말 큰 돈이 되는 것도 맞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1, 2분 차이로 뭐 수익이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많아지는 건 아니지만 결국 내가 빨리 잡고 빨리 가가지고 빨리 이걸 끝내고 했을 때 그 다음 콜을 내가 잡을 수 있는 모르는 거거든. 콜을 딱 잡고 다음 콜을 잡으러 갈 때까지 어쨌든 그때가 제일 신경이 곤두서 있어. 나의 모든 오감이 딱 다 열려 있다고. 이거를 순간적으로 어떻게 뭐 내가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킥보드를 탈지 요새는 킥보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서울 어딜 가도 경기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막 그 킥보드나 막 이런 것도 없어. 버스도 이게 배차가 멀어. 근데 저기까지 거리는 막 2km 정도 돼. 그러면은 나는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뛰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킥보드나 버스 같은 걸 안 타고 운동 삼아 정말 뛰기도 한단 말이지. 뛰어가지고 2km면은 뛰면은 10분 정도 잡고 진짜 뛰어가.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게 야밤에 90km 해가지고 2km 해가지고 10분 뛰고 이런 거 정말 근데 그게 막 세네 번 된다고 생각해봐. 물론 이제 뭐 맨날 뛰는 건 아니야 솔직히. 그냥 끼워 맞추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뭐 오르막도 있고 이러면 막 걸어 올라가고 사실 그럴 때 나는 운동한다 생각하고 하지. 내가 미리 빨리 못 가서 갔는데 눈앞에서 다른 기사랑 가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능하면 콜을 잡고 여유 있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콜을 잡고는 최대한 빨리 움직이려고 하지. 버스를 타고 갔어. 버스 내려서 버스 정류장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도 무조건 뛰게 되고. 그러니까 뛰고 빨리 걷고 하는 게 일을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생긴다. 그러니까 활동량이 충분히 있는 거지. 남들 설득력이 있는 거지. 이중콜을 잡아도 돼? 그들이? 안 되지. 근데 내 말은 그거야. 로지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카카오 대리가 있어. 그러면 따로 이 부른 손님이 2개 올릴 수도 있어.
빨리 가고 싶으니까 카카오 대리도 그냥 카카오 대리도 호출을 하고 전화로도 대리운전을 불러. 그냥 먼저 온 사람이랑 가버리는 거야.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거 너무 양아치 짓이잖아. 하나 불렀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데 먼저 오는 거 다야지. 근데 그런 경우가 난 있었거든. 근데 그러면은 늦게 간 사람한테는 아무런 없어 아무것도. 난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페널티를 좀 물렸으면 좋겠어. 그럼 그 금액의 10% 정도는 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리운전을 하는 것도 난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술을 안 먹게 될 수 있다는 거. 낮에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술을 좋아해. 낮에 일을 해. 그러면 저녁 먹을 때 친구를 만나든 혼자를 먹든 나 같은 경우는 그랬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반주 한잔 하게 되는 거야. 술 먹게 되는 거야. 약속 잡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대리운전을 해. 그럼 자연스럽게 나 저녁에 일을 해야 돼서 술을 못 먹어.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약속의 어떤 약속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지 내 스스로. 안 그러면 내가 돈을 못 버는데 그럼 차라리 돈을 벌어야지. 여기서 또 나아가는 게 술 먹을 바에 정말 돈을 벌어버렸네. 내가 만약에 저녁에 술 먹고 친구랑 만나서 뭐 하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씩 깨지는 게 세이브가 되면서 10 몇만 원을 벌어버렸네. 20만 원 벌었네. 야 이거 개이득 진짜. 그 차이가 똑같이 돈을 벌어도 대리를 해서 술을 안 먹고 쌓이는 돈이랑 다른 일을 하면서 술값으로 나가는 돈을 생각했을 때 이게 한 달로 보면은 진짜 15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은 대리를 해보는 것도 난 진짜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지. 저는 술 금주를 하면서 대리를 했기 때문에 난 둘 다 가져간 거지. 너무 좋은 메리트. 진짜 이게 내 입장에서는 가장 큰 메리트는 이거지. 그것도 너무 좋아. 저녁에 일을 해. 시간 대비가 짧으니까 5시간, 6시간밖에 안 하니까 낮에 내가 늦게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새벽 2시면, 2-3시면 잔단 말이야. 그러면 9시간 내가 한 7시간 자려고 하니까 7시간 자도 9시, 10시면 사실 일어나. 그러면 저녁 8시까지 내가 얼마나 내 시간이 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좋다. 대리를 꼭 하세요, 여러분. 대리 강추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첫 번째, 스케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 두 번째, 시간 대비 수익이 굉장히 높다. 잘만 타면 시간당 한 3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다. 물론 그거는 잘 타는 사람 기준이지만. 세 번째, 독립적인 근무 환경. 선입근무자 없어? 그런 거 나 알려줄 사람 없고 왜 이렇게 이딴 식으로 내가 못해도 내가 못하는 거야. 자, 네 번째, 바로바로 이 눈에 보이는 이 수익. 이거 현찰, 일당. 다섯 번째,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거 정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진짜 내가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 다섯 번째, 다양한 차종 경험. 포르쉐도 할 수 있고 롤스로이스도 할 수 있고 벤틀리도 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다. 그럼 내가 경험이 생기는 거지. 일곱 번째는 이것도 아까 전이랑 같은 거지만 운전 실력이 늘다. 운전이라는 거는 무조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늘 수밖에 없는 건데 운전을 못 하더라도 대리를 하면서 운전 실력을 키울 수 있다. 충분히. 여덟 번째, 체력 향상에 굉장하지는 않지만 미미한 도움은 된다. 아홉 번째, 간접적으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훔쳐볼 수 있다. 이거 정말 제 생각에는 이거 정말 꽤 큰 메리트입니다. 그런 남들의 인생에 슥 들어갔다가 빠져나와보고 슥 들어갔다가 빠져나와보고. 자, 열 번째, 정말 가장 메리트. 금주에 도움이 된다. 술을 끊고 싶은 사람, 술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걸 하면서 술도 안 먹으면서 술값 세이브하면서 돈을 버는 거. 이거 진짜 무시 못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배우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배우로 생활이 되고 연기로만 돈을 벌어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저 같은 이런 무명 배우들은 어찌됐건 수익을 다른 데서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은 사실 기본입니다. 제 주변 동료들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공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이 없을 때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말 갑자기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한 그 알바조차도 고정적으로 묶여버리면 힘든데 그래서 저는 진짜 배우를 하는 제 동료들도 그렇고 혹은 또 배우가 아니더라도 대리를 그냥 돈을 좀 유동적으로 벌어야 할 분들은 대리를 좀 겁내지 않고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사실 그래서 이 영화를 킨 거야. 좋은 점이 되게 많아. 물론 제일 좋은 거 두 개는 그거인 거지. 나 같은 배우들이 하기에는 정말 제격이다. 오디션도 잘 아무렇게나 볼 수도 있고 물론 오디션 연락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배우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어떤 배우들이 있다면 대리운전을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배달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어야 되고 또 배달은 대리보다는 단가가 낮아요. 아무튼 저도 배달도 해봤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무조건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다른 부업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좀 지금 새삼 좀 씁쓸하게 느껴지기는 하나 뭐 이게 그렇게까지 지금의 저를 힘들게 하진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수익이 있어야 이 배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뭐 이랬던 사람이긴 한데 돈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회의감도 솔직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없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요새는 어찌됐건 시간이 돈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 대비 충분히 내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벌이가 될 만한 부업이다.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대리운전을 꼭 해야 하는 이유 10가지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기가 힘드네. 다음 영상은 뭐 대리운전 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이런 거 제가 생각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